안녕하십니까. 평택부동산 메카TV 공인중개사 김진철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분묘기지권이라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분묘는 임야에 많이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봉우리 봉자에 무덤 분자, 무덤의 봉우리 형태로 갖춰져 있는데 이러한 묘지들,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서 이 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묘지에는 어떤 권리들이 있고 주장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정의를 우선 내려보면, 분묘기지권은 우리가 간습법상 간습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민법 185조를 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창설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강행 규정. 분묘기지권은 이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간습법상의 물권으로 굳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분묘란 어떤 것이냐면, 분묘란 정의는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분묘라 합니다. 여기서 유골은 화장하고 나온 뼈, 유해는 무덤에서 나온 뼈, 유발은 시체의 머리카락을 말하고요. 묘의 주인이 알 수 있을 때는 능, 원, 묘로 구분을 하고, 묘의 주인이 없을 때는 총과 분으로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능은 왕과 왕비가 묻히는 묘, 그리고 원은 왕의 아버지, 원은 왕의 아버지, 어머니, 왕의 자손들 묻히는 것을 원이라 하고, 묘는 그 외 일반인들이 묻혀있는 곳을 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민법에 보면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는 토지 상하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 하는데, 분묘기지권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데, 판례에서는 어떤 정의를 하냐면 이 범위에 대하여 봉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 범위를, 이 봉부를 중점으로 이 사성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사성이 둘러싸고 있는 범위까지를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정의하고 있고, 그러나 이와 같이 사성이 없는 봉부는, 즉 묘지는, 이런 사성이 없는 묘지도 많이 있죠, 산에 가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냐면, 이 봉분의 중심점에서 지름 5m의 범위에 효력이 미친다. 즉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에 이런 사성의 형태를 만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봉분이고요. 이제 그 왕릉 같은 경우는 이 사성을 갖다가 곡사라고 얘기하죠. 동서북, 남쪽을 개방하고 동서북을 곡사, 즉 담장을 만들어놨는데 곡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봉분을 능이라고 하고, 근데 일반인들은 봉분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비석이 각각 서여져 있는데 이걸 망주석이라 하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망주석, 그리고 여기에 상같이 받침대, 돌받침대가 있는데 이걸 혼유석이라 합니다. 혼유석은 뭐냐면 죽은 사자들이 나와서 놓을 수 있는 공간, 혼유석이라 하고, 이 단 밑으로 가면 비석이 사람처럼 생긴 게 2개씩 있죠.
문인석과 무인석이라 얘기하는데 왕을 수호하기 위해서 문인과 무인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뒤에는 돌 어떤 상이 있는데 그것을 마석이라는 아니라 말 모양의 비석이 2개 있죠. 그리고 여기쯤 등을 밝히는 장명등이 있는데 이와 같이 왕릉은 만들어졌는데 우리 그 일반인 묘 능원 얘는 어떤 우리 귀족 즉 왕에 관한 것들인데 우리 일반인들의 묘는 이런 어떤 둔턱에 흙 가림막을 해서 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성. 모래로 쌓아놓은 성, 그리고 여기에 봉분이 있고 혼유석을 돌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단, 그리고 차려지는 성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봉분.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이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그래서 제한물권이 나오니까 이 한 필지 내에 분묘기지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사성 범위, 여기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즉 제한물권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가? 그 태양을 보게 한 건데, 첫째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여 이런 형태, 즉 외부에서 누구나 봐더라도 이건 묘지이구나.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개사, 즉 제사 지내고 공개사 수호하는데 갈권해졌다는 걸 보시죠. 근데 이런 봉분이 없고 평장이 되어 있습니다. 평장이나 암장 등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외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평장, 암장. 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가묘. 어디 누구 조상님 돌아갈 것 같아서 좋은 명당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먼저 써놓은 묘죠. 또 어떤 바닷가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묘를 쓰고 있고, 또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할 분들 같은 경우는 유품말을 갖다가 거기다가 매립해서 봉분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분묘기지권에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데, 취득할 수 있는데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분묘기지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을 보자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오랜 기간 동안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두 번째는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이하게 없을 경우 분묘기지권이 효력이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임야를 처분할 때 또 매수할 때 분묘 이장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참조하는 연고묘, 무연고묘는 매수자가 고스란히 분묘기지권의 권리를 떠나야 됩니다. 하여 이런 분묘에 대해서 연고묘라면 협상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협상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데, 무연고묘는 주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개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개인의 재산권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집가 상승에 의해서 연고묘가 분묘기지권이 형성된 연고묘가 오히려 커다란 다이어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야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임장활동을 통해서 연고묘와 무연고묘 개수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특이사항을 확실히 해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전에 묘지가 안전 굴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게 중개사고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고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립 요건을 보자면,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그 분묘 기지를 증명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간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 가능하다. 즉 뭐냐면 우리 민법에는 점유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주 점유로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때 거기에 대해 소유권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민법 245조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유를 개시한 때가 취득 시효의 시작점이 된죠. 그래서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그 분묘에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간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를 취득할 수 있다. 권리를. 그런데 토지 소유자라면 나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분묘를 설치했는데 내가 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해서 당사자, 분묘 설치자나 연구자가 시효 취득 주장했을 경우 주장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대항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효 취득에서는 사회질서 유지 또는 권리 보호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땅에 내 임야에 묘지가 설치된다 안 된다 자주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절차가 필요 없죠.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 취득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이 안다면 자기 해당 산지번 임야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겠죠. 분묘기지권을 보면 존속기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분묘를 설치했는데 무한대로 이걸 무한정 기간이 정하면 역시 끌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존속기간에 대해서 원칙은 당사자 간 당사자 간의 약정이 최우선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묘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한 유효하다. 즉 2001년도 이전에 분묘를 설치하여서 시효 취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한 그 이전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분묘에 대해서 수호하고 즉 수호라는 것에 잘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거기서 봉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봉분 형태가 존속하는 계속 유효하다. 왜냐하면 점유라는 것은 사실적 지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를 한다면 민법에는 부동산 소유권과 공권의 즉 점유권에는 서로 다투지 않는다 한다. 즉 소유권과 점유권은 병립해서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존속기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근 개정이 됐는데 존속기한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1회에 하나여 30년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의 묘지는 수명이 약 60년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분묘가 내 땅에 설치됐다 타인의 분묘가 그러면 지료를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한 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에 대한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가 있다가 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분묘기지권 즉 제3자에 처분하면서 묘지 이장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는다면 분묘기지권을 확보하는데 이때 새로운 소유자는 지료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로 취득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자에게도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전후에서 2년 이상의 지료를 면체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2년분 이상의 연체했을 때, 지료를 연체했을 때 분묘기지권에 철거 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했을 때는 꾸준히 납부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저상력을 보시는데 잘못 관리해서 다른 데로 불이해야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분묘를 개장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연구오면은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서 시간과 비용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전을 할 수 있을 텐데, 무연고묘, 즉 주인을 알지 못한 묘들이 많을 때, 그것을 이민으로 구리할 때, 구리라는 거 이장을 얘기죠. 이민도 이장을 해서 파묘에서 이장을 해버리면 민사소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분묘를 개장해야 한다. 그래서 분묘 개장 절차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전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분묘의 설치자, 연구자에게 통지해서 분묘 개장에 대한 절차를 개시에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무연고묘는 누구에게 통지할 수 없죠. 그래서 무연고묘 개장을 위해서는 관할, 묘지가 있는 부동산 소유지,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즉 무연고묘 첫 번째 개장 절차를 위해서는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집행력 있는, 즉 다툼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리지 못할 경우 공시송달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무연고묘 같은 경우도 공시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일간신문에 2 이상의 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해라. 그것이 주된 내용인데, 한 번 하고 나서 2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가 이루어진 난 다음 1개월 다음부터서 2번째 공고를 하라. 그것이 공고의 기간이고, 그러나 그런 공고 기간 종료 후에도 거기 무연고묘에 연고자나 분묘 설치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동산 소유지 면장이나 업장에 허가를 받아서 개장하고, 거기에서 하장하고 나온 그 유고를 잘 보관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 납골당해 같은 데에 납골을 한다면 관리비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을 보관해 놨다. 10년 보관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다시 관할 시장에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면서 신고가 종결됨으로써 무연분묘 개장 절차가 마무리된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시효 취득, 즉 민법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점유 취득 시효 내용이 나오는데, 시효 취득에 대한 제도를 우리는 법적인 안정성에 의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시효 취득을 인정해야 하냐면, 첫째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차원이고, 두 번째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서 곤란해지는 증거 보존을 없어서 구제를 깨하게 합니다. 셋째는 자기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자 법적 보호에서 제하기 위한 건데, 권리에 의해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민법이 있습니다. 하여 20년 동안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20년 시효 취득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권리 방해 배제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권리를 태만함으로써 대항력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 시효 취득의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민법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간수상의 물건인 분묘기지권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등기 없이 성립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20년간 소유의사라는 뭐냐면 자주점을 얘기하는데, 소유의사가 확실하게 있을 때 성립되는 겁니다. 또한 평온공연이란 뭐냐면, 평온공연이란 그 토지 소유자와 그 권리 가진 자와 다툼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을 점유한다. 점유라는 것은 사실적인 지배 의사가 존재할 때 생기는 건데,
거기에 본분이 설치될 때 점유가 됐다. 즉 CEO 취득의 시발점인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등기양서 그 소유권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 소유표를 주장할 수 있는데 소유권 취득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할 때 소급한다. 즉 본분 설치될 때부터 취득 시효의 기간은 산정해서 소급해서 산정하겠다. 이런 얘기 됐고요.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시행됐는데 12일에 개정돼서 13일 시행됐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사법이라 얘기하는데 의의는 무엇을 두고 있는가, 왜 만들어졌는가 내용을 보면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거나 예전에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분묘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분쟁을 취소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묘 설치 제한을 2001년도 제정 당시에는 15년으로 하나여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게끔 하였으나 2015년 12월 29일 법률 136-605에 의해서 분묘 설치 기간이 30년으로 제한하고 1회 하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여 합치면 60년의 어떤 시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묘 후 수명은 60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 분묘 연구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즉 2003년도 1월 13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됐던 것들은 대항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법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시기는 장사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야 지번에 대한 매매 계약할 때 분묘 이장에 대한 특약이 없이 분묘에 관한 권리를 온전히 내가 안게 됐을 때 문제점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완전한 물권,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가치의 하락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은행권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잔금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은행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에 실사를 나오는데 이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만큼을 감정가에서 제한을 합니다. 주택에서 보면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듯이 임야에서도 해당 면적만큼 감정가액을 제하고 주기 때문에 높은 많은 어떤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고, 또한 본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개발행위라는 것은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중목의 벌채, 이러한 행위들을 해서 임야를 공장이나 창고나 대지로 전환하고 싶은데 여기에 분묘가 설치됐다면 이 면적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또는 무형분묘 개장을 절차받지 않는 이상은 개발할 수가 없죠. 이 면적을. 그렇게 됐을 때 이 한 필지에 대한 완전한 물권, 소유권의 행사를 정당하게 할 수 없다. 하여 계약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임장을 통해서 필히 실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실사를 하였더라도 연고모, 무연고모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분묘 기지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이장에 관한 것을 꼭 특약사에 넣어야겠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 사항인데 임야에 대해서는 한번 크로스 체킹이 통해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 부동산 분묘 기지거래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